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이 강의 노트에서 알 수 있듯이 제 강의 노트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젤러 책을 요약한 거라서 아마 이 정보, 성향, 여론 이 강의 노트는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서 번역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Formation of Opinion, 그러니까 태도, 여론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 또는 공공의 어떤 태도, 공공의 여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variation in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variation이란 말은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 정보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럼 뭐냐면 unseen and unknown others. 그러니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언론, 언론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글을 써서 올리고 또 논설도 쓰고 그러고 지금은 뭐 유튜브가 발전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볼 수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정치 관련 아니면 경제 관련 그리고 뭐 연예인 관련 뭐 그런 유튜브들 또 운동 관련 유튜브들 많이 올리죠. 과거에는 뭐 흔치 않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매우 다양한 그런 정보를 일반인들로부터도 접하죠. 근데 이제 정치 관련된 정보는 주로 누가 제공하냐면 political elite,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politicians, 정치인들, higher level government officials,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언론인들, 그 다음에 some activist, 그러니까 정치 활동가들, 급진적인 유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뭐 종편 보면은 MBN이나 아니면은 뭐 채널 A 그런 데 보면 한 6시쯤에 6시 7시 사이에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디베이트 비슷하게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경쟁하듯이 얘기하죠. Expert and Policy Specialist. 정치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 관련된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attention to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에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 그런 이슈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제도, 뭐 준연동형 선거제도 그러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다가 그러면 이제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미통당이 무슨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비례 전용 위성정당 또뭐 가짜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그런 정보를 접하고 뭐 민주당 계열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미통당이 뭔가 또 나쁜 짓을 하는구나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통당 쪽에서는 뭐 코로나가 터지면 뭐 중국인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친중부적 중국 정부
중국적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인을 막지 않았다.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무능력하게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정보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잘 모르다가도 이제 이 통닭에서 비난을 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제 외국 언론에서 한국은 놀라운 국가다 이렇게 코로나 관리를 잘 하는 국가는 볼 수가 없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을 검사를 하고 놀라운 방역 시스템이다. 또 이제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잘 못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서로 상충되는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인포메이션도 들어오고 또 부정적인 인포메이션도 들어오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또 혼란스러운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제공될 때 그런 걸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political values, 우리의 정치적인 가치가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유입될 때 어떤 정보는 걸러내고 어떤 정보는 내가 받아들일 거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정보의 정확성을 가지고 정보를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정보는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정보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유입될 때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부정확하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정치 정보가 올 때마다 그거를 누가 옳은지 분석을 해가지고 파악하기에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 정보의 정확성 또는 객관성을 따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political value, 가치관, 정치적인 가치관의 기초에서 새로 유입되는 정보가 자기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가짜 정보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리고 자기 가치관과 부합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는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political value라는 거는 public opinion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정보를 걸러내고 또는 유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other predisposition 그 밖에 어떤 성향, 정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여론이란 거는 정보와 그 다음에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것들. 수없이 많은 정보가 지나가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가짜뉴스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런 정치적인 가치뿐 아니라 다른 그 밖에 성향, 정향들도 우리가 정보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이게 세 번째 50분짜리 강의를 세 번째 만드는 거라서 목도 조금씩 쉬기 시작하고 약간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의 어떤 객관성, 정확성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stereotypes, frame of reference, 준거 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인식 틀을 얘기하는 거죠.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일상 용어의 표현을 쓰면 그 사람마다 내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준거틀 또는 나쁜 식의 표현을 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어떤 객관성을 기준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다. 스테레오타입이 뭐냐? symbolic representation or the pictures in our heads.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는 우리 머리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림, 명상,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By which remote and proximate events are understood. 그러니까 멀리 있는, 또는 가까이 있는, 멀거나 가까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이해되는데, 그 이해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상징적인 그런 표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객관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사람, 그럼 전라도 사람에 대한 어떤 symbolic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라도 사람 그러면은 주로 사기꾼 또는 뭐 식모, 지금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는 전라도 사람을 어떤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뭐 덧씌우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미 그런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텔레비를 보면 되게 조폭, 깡패,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사기꾼은 다 전라도 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텔레비에 드라마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라도 사람 그러면 그런 모습보다는 광주 민주화운동 주역으로서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뭐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진보적인 사람들 뭐 그런 이미지 하지만 또 전라도 사람을 또 이제 뭐 비난하는 사람들 뭐 홍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시키기도 하죠. 또 정치인 그러면 정치인을 대표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부패했다. 정치인, 부패한 인간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의원들은 일반인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뭐 범죄인 집단 같기도 하고요. 특히 뭐 지방의회는 실제로 전과자들이 일반인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죠. 지방의회 정치인들이 전과 건목이 일반인보다 비율이 훨씬 높죠.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경상도 분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permanent culture 그러니까 영속적인 그런 문화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형성된 그런 스테레오타입도 있죠. 여기 보면 stereotypes shape public understanding of events that are out of reach,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은 대중들의 어떤 이해를 형성시키는데 뭐에 대한 이해냐, 그러니까 사건들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생각 밖에 있는 뭐 그런 사건들 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recent creation에 대해서 잠깐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진보 정당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을 시켰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진보 정당이 이제 보수 정당에게 새로 만든 이제 recent creation,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은 이제 토착 외부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제 형성시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에 뭐 거의 한 50년이 넘게 진보를 향해 형성되었던 이 퍼머넌트한 오래된 그 색깔론, 그 좌파,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이 보수를 향한 스테레오타입입니다. 물론 그런 스테레오타입은 전적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진보 정당의 경우 햇빛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햇빛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하고 어떤 대치적인 정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권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 강경한 입장보다는 햇빛을 쬐면은 따뜻한 곳으로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화 정책을 써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지도도 변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서 이제 한국하고 유사하게 동화시켜서 평화로운 시스템을 구현하자. 그게 이제 햇볕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게 어떤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니까 보수 집단들은 이제 북한은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킨 한국의 적인데 왜 적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웬 말이냐. 그래서 종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종북이라는 거는 북한이 좋아서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뭐 북한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략적으로 북한하고 대치적인 상황에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고 뭐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착 외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 우파 세력 중에서 또 잘못된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일본이 행한 갖은 그런 악행들 그런 걸 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고마워하는, 일본을 칭송하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일과 같이 어떤 나치의 그런 전범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남한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런 미군정의 목적은 이제 한국을 자본주의에 편입해서 친미적인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공산주의자나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반일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공산주의자가 득세하게 되면 친미 정권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친일파들, 친일 힘정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경찰이나 중요한 정부 관료에 임명하고 그래서 친일 정부가 이제 친일파 정산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이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친일 행적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런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괴한 논리를 내세우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이 한 거라고는 어떤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서 한국을 수출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어, 국가의 어떤 자원들도 많이 강탈했을 뿐 아니라 위안부를 통해서 그런 한국민들을 그 성노예로 그렇게 잔혹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어떤 탄광이나 그런 데 강제로 징용해서 온갖 악행들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이영훈 교수 서울대 과거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극우주의자들이 이제 또 상당히 있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역사관 잘못된 역사관의 뭐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의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착을 그래.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종북이냐 토착 외구냐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소수가 그런데 상대편을 그냥 공략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해를 스테레오 타입이 형성시키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생각 밖에 있는 그런 사건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해서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인들 개인적으로 뭐 친절한 사람도 있고 또 극우 세력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명할 때 명명할 때 토착 외국 뭐 또는 쪽발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일본을 가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일본인들에게 어떤 쉬운 스테레오타입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 보고 분열을 잘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강하지만 모이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항상 싸운다. 그런 또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시켜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멀리 있는 외국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주로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형성되죠.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인의 모습 굉장히 뭐 개방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뭐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matters that can be directly observed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데요.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상 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이고 순수하고 그런 좋은 그런 인상을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또 그 당시 또 보수 정당에서는 말을 또 함부로 한다.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한다고 해서 품격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또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교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이제 또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 멀리 있는 곳, 그리고 과거에 오래된 것, 그리고 가까이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stereotype is whether
the public is given any choice about them.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대중들이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가, 선택이 주어졌는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완전히 지배적이라서 서로 대응하는 스테레오타입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서로 대응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경우도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진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고 있지만 또 보수 세력들은 아마추어리즘이나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서로 대응하는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when elites uphold a clear picture,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분명한 그런 그림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North Korea under military regime, 이 경우에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하고 달리 군사 정권에서는 이런 초이스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분명한 그림, 하나의 분명한 그림을 다 지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지배적인 그 그림에 의해서 대부분 정치인의 스테레오타입을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군사 정권에서는 노스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적이죠. 방공교육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없는, 절대 북한하고는 대화도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한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과 어떤 협조하는 것은 적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그런 뭐 미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북한이 뭐 핵을 개발하는 것을 남한을 배면시켜서 아직도 적화해역에 꿈을 버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자구용이다. 이미 북한은 군사력에 있어서 남한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더군다나 미군의 의사나에 있는 한국을 감히 군사적으로 도발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살렘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과 한국의 어떤 군사 행동으로부터 북한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이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핵을 개발하고 어떤 타협의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다.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핵을 가진 국가들이 간의 전쟁은 오히려 발발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이 잦은 군사적인 분쟁을 경험하고 핵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자구책으로 사용한다. 그런 경험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북한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입장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한 political value,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북한을 평가하고 판단하겠죠. 근데 어쨌든 군사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적이다,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적이다,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됐고, 뭐 지금도 북한이 뭐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이 좋은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뭐 김정은이 남한에 내려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일부 학생들은 뭐 환영한다, 뭐 그런 뭐 플래카드 들고 했지만 그 학생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다수는 어떤 북한에 대해서 예,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 choice between alternatives,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안에 대한 선택이 허락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햇빛 정책 이후에는 국민의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이제 갈라졌죠. 그러니까 ideological divisions among the elite. 정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음지에서 끌어내서 어떤 평화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한국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되고 한국 일반인들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적인 정권과 과거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정당의 그런 입장이 서로 대치돼서 유권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두 정당의 입장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수가 있죠. Economic aid to North Korea. 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둘로 갈라졌죠. 현재에서 과거에서는 하나가 지배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mass attention to elite discourse, 엘리트들의 어떤 언술 아니면 뭐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주의, 집중, 관심 그런 뜻이 되겠죠. 엘리트들의 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general public differs greatly in their political awareness.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렇죠? 되게 학생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치 관련된 그런 미디어를 보거나 TV 종편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다운을 할 때 정치 관련 기사는 별로 보지 않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이 수프림 코트 미국 대법원 판사의 이름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Name recognition of the members of the U.S. Supreme Court. 이렇게 1.9%만 미국 대법원 판사 이름 반 이상을 알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아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 대법원 판사 반 이상을 아는 사람 있나요? 나는 한 명도 모르겠는데. 한 명은 아는구나. 대법원장은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지식을 측정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의 정치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이 2개, 3개씩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The Name Recognition of the Vice President in 1980. 1984년에 부통령의 이름을 아는지 24%가 안다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설문조사의 경우에 도지사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또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묻는데 이름을 묻는다기보다도 다음 중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3명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관료 지금은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그만뒀지만 네, 국무총리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한 3, 4 문제를 내서 유권자의 약간 정치적인 지식을 측정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웹스터 케이스라고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내용인데 미리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뒤에 이 그림 여기 보면은 Supreme Court Decision on Webster 라고 써있잖아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Was 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스터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기관 Reproductive Health Service라는 기관하고 서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었냐면 Uphold the Missouri Law. 미주리의 법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근데 미주리 법이 뭐냐면 impose restriction on the use of state fund. 그러니까 주의 어떤 기금, facilities, 시설, 그리고 and employees, 그러니까 고용인들을 이용하는 거에 제한을 가한 거예요. 근데 뭐에 이런 시설과 돈과 사람들을 이용하냐? In performing assisting with or counseling on abortion. 그러니까 이 낙태를 실행하거나 낙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낙태에 대해서 면담을 하는데 주의 돈이나 시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사용하는 거에 제한을 가했어요. 미주리는 남부주이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적인 주의 그런 주법을 지지하는 결정을 연방정부의 대법원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낙태에 반대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보수적인 결정이 바로 이제 웹스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슨 내용이냐? political awareness, 정치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attention to elite discourse,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언술, 담화, 디스코스가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이슈라고 하면 정확하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텐션을 하는가, 그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X축을 보면 political awareness, 정치적인 지식이 있고, Y축은 percent knowing court decision.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웹스터 케이스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아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했었죠. 그러면 정치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디시전, 코트 디시전을 아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political awareness가 만점인 경우, 100점을 받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이 코트 디시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선은 뭐냐면, remainder of sample.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표본의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most strongly pro-choice persons. pro-choice라는 건 뭐냐면,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pro-choice. pro-choice에 반대되는 개념은 pro-life.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들, pro-life.
보수적인 사람들.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선택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코트 디시전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는가 그 비율을 놓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 리메인더의 표본의 나머지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외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트 디시전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두 가지 변수가 이 코트 디시전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코트 디시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attention to elite discourse. 그러니까 이 엘리트 디스코스라는 건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프로초이스 people,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제공하는 그런 이슈에 대한 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코트 디시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트 디시전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건을 어느 정도 아는가에 두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지식, 또 하나는 얼마만큼 정치 이슈들, 엘리트들이 제시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변수, 정치 지식과 정치적인 관심이 어떤 이슈에 대한 지식, 이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밑에 이제 해석을 보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people vary greatly in their general attentiveness to politics. 사람들은 정치에 일반적인 관심을 두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 큰 차이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젊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리는 유튜버들도 있죠. 그리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 이 그림이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은 average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is quite low.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에 대한 평균적인 수준은 비교적 꽤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50점쯤 얘기할까요? 50점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게 관찰이 된 것 같아요. 다음, highly aware persons pay more attention to elite discourse.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의 디스코스, 이 경우에는 웹스터 케이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스터 코트 디시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정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론을 형성할 때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한데, 정치적인 지식과 정치적인 관심, 이 여론 형성의 중요한 두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게. 그 다음에 가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그림 은 뭐냐면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wareness and incumbent campaign effect.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현직 의원이 캠페인을 했을 때 그 효과. 여기서 얘기하는 캠페인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캠페인을 함으로써
상대 정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지지를 변경하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운동 당시에 막 캠페인을 하잖아요. 캠페인을 해서 자기의 장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상대편의 단점을 비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 캠페인을 듣기 전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이 캠페인을 들어보고 그 마음을 바꾼 사람들의 비율이 바로 Y축이에요. Proportions of out-partisan. partisan이라는 것은 당파적인 사람들, out-partisan이라는 건 뭐냐면 당파적인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죠. defecting to incumbent. 그러니까 현직자로 입장을, 지지를 바꾼 당파적인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통당 후보가 캠페인을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미통당 후보의 캠페인을 듣고 미통당 현직자로 지지를 바꾼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X축은 뭐냐? Political awareness,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식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선형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많으면은 캠페인을 듣고 그 캠페인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가설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정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캠페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웃파선, 자기의 어떤 당파성을 포기하고 현직자의 캠페인에 현혹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 나왔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 여기 있어요. 자, highly aware persons tend to be little affected by incumbent campaign.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인컴번트 캠페인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판단을 하고 또 정치적인 성향마저도 강하기 때문에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쉽게 현혹되지 않아요. If they share the party and values of the incumbent. 만약에 이 정치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정당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직 의원의 정당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they will support the incumbent. 그러면 당연히 그 현직자를 그대로 지지하겠죠. Whether he or she campaigns vigorously or not. 그 현직 의원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캠페인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그 현직자를 그대로 지지하겠죠. 반면에 그 현직자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 정보가 많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게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그 상대 후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현혹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정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존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나타내요. 그건 왜 그러냐면 those who pay little attention to politics. 그러니까 정치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are less affected by the incumbent campaign. 현직자의 캠페인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캠페인을 뭐라고 해도 이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 또 캠페인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태극기 부대, 뭐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정치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전후 세대, 산업화 세대, 과거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뭐 정치적인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법원 판사 이름에 대해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지역구의 후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부대일 수도 있죠. 일부.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현직자가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119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했고 외신 기사를 읽어주면서 이런 훌륭한 대처를 해가지고 방역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복잡한 기사 내용 또는 정책 내용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몰라, 귀찮아, 나는 그냥 원래 지지하는 놈 지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50분이 됐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혹시 여러분 중간고사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전에 강의 노트처럼 웹스터 케이스가 뭐냐 이런 걸 기억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인터넷 찍어보면 이것도 여기 나오는 게 내가 구글에서 찍어가지고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한 거예요. 다 찍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뭐 굳이 이걸 외우고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이 법대 수업도 아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음, 스테레오타입이 정의가 뭐냐? 그래서 뭐 심벌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어쩌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편견 아니면 뭐 상징적인 그 의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이거를 뭐 외우고 또 예까지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이 그림이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말하는지 이걸 이해하면 이해하는 순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는 내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강의 노트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 수업하고 고등학교 수업의 차이는 뭐냐면 대학 수업에서는 이해와 분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동안에 수고했어요. 아.